안녕하세요. 해운대 플래너스 이지아 선생님입니다. 자, 88강은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입니다. 자, 관계대명사도 너무 어려운데 계속적 용법 붙어 있으니까 너무 어렵죠? 자, 근데 사실은 이 친구들은 굉장히 간단한데 이름이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은 콤마를 찍고 관계대명사를 쓰는 거예요. 그냥 콤마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쉼표 하나의 차이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쉼표를 한국인이 잘 못 다룹니다. 왜 그러냐면 영어는 접속사가 문장 속에 숨어 있는 경우가 없잖아요. 선생님 저는요 13살이고요. 콤마를 찍었죠? 자, 그리고요 저는요 뭐 I go to school 뭐 이렇게 해요. 자, 그러면 아이들한테 이거 써봐라고 하면 되게 많은 친구들이 얘를 안 쓰고 콤마만 이렇게 콩 찍은 다음에 새로운 문장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한국인이라서 너무 당연한 게 만약에 이걸 한국어로 쓴다고 하면 저는 13살 이구요 인데요 라고 해서 이 말 속에 그리고요 라든지 그런데요 라든지 하는 접속사의 내용이 여기 들어가잖아요. 조금 더 간결하게 하면 선생님 저는요 13살이고 13살인데 저는 학교에 다녀요 하고 여기서 새로운 주어 동사를 시작할 수 있잖아요. 한국어는 요 안에 접속사의 내용이 숨어 있기 때문에 콤마를 찍고 새로운 걸 추가할 필요가 없지만 영어에서는 이렇게 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콤마를 찍고 나면 그들은 항상 접속사로 다시 연결을 해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 감각이 없기 때문에 콤마를 찍으면 분리를 했구나, 끊었구나, 끊었고 선생님 연결까지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끊었어요, 그냥. 그리고 내가 뭔가 연결을 할 때는 자, 지금부터 연결합니다 하고 접속사를 쓰셔야 돼요. 가장 대표적인 접속사 중에 쉬운 거 이런 거 있죠? and도 있고요. but 이런 친구들도 있잖아요. 하다못해 이런 친구들이라도 항상 연결을 새로 하셔야 됩니다. 콤마는 연결도 하고 끊어도 주는 친구가 아니라 그냥 끊어주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끊었죠? 그러면 얘랑 뒷문장은 별개의 문장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해석을 해준다는 거고요. 굳이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접속사 더하기 대명사 똑같죠? 똑같습니다. 근데 접속사가 안에 숨어 있었던 게 관계 대명사이기 때문에 이런 용법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장을 한번 보면요. 콤마가 있거나 콤마가 없거나. 근데 여태까지 우리가 콤마가 없는 작업을 계속 했었거든요. 선생님, 저희요, she has a daughter. 그 여자분 있잖아요. 딸이 있대요. 어떤 애냐면 who is a teacher. 선생님인 딸이 있으시대요. 그 여자분은. 그래서 요렇게 꾸며주는 형태로 우리가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진짜로 그 사람요. 선생님이 딸이 있는 사람이에요. 딸은 딸인데 어떤 딸이냐면 선생님인 딸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그 사람요 선생님인 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의사하는 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주비행사인 손자도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콤마가 있는 경우 이걸 우리가 이제 보통 계속적 용법이라고 부르는데 이 친구는 진짜로 별개의 문장입니다. 끊었잖아요. 끊었기 때문에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은 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문장인데 콤마를 하나 찍었어요. 그러면 여기부터는 이제 별개의 문장입니다. She has a daughter. 자, 그 여자분한테는 딸이 하나 있어요. 아들도 없고요. 또 다른 딸도 없어요. 그냥 딸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에 태어나서 딸 하나만 남긴 여자인 거예요. 그런데 그 딸이요. 누구냐면요. 선생님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그냥 뭐냐면 있잖아요. 딸 있거든요. 근데 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딸 하나만 있는데요. 그리고 그 딸이요. teacher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그 딸은
새로운 문장을 시작할 때 안에 대명사가 있었잖아. 접속사도 있었잖아. 원래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라고 했잖아. 그러면 접속사도 있고 연결도 했고 그리고 새로운 문장을 시작하는 대명사가 주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간단한데 나는 꼭 그렇게 써야겠다라고 하면 and 주어 대명사로 다시 풀어서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때는 그냥 딸이 하나 있고요. 근데 그 딸은 선생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문장은 비슷해 보이고 실제 차이는 콤마가 중간에 있냐 없냐 하나밖에 없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문장입니다. 자, 그래서 주의사항을 보시면요. 관계대명사 앞에 콤마가 있다는 건 끊었기 때문에 그 뒤에 접속사 연결도 해주셔야 되고요. 새로운 문장을 시작하는 주어도 대명사로 출발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who, whom, which, whose 이 친구들은 콤마와 함께 쓸 수 있지만 that 앞에 콤마 쓰는 경우는 없고요. what 앞에 콤마 쓰는 경우도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what 같은 경우에는 앞에 받아주는 선행사가 원래 없잖아요. 그러면 콤마를 찍었다는 거는 조금 이렇게 사용하는 문장이랑은 거리가 있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걸 꼭 그렇게 쓰고 싶어요. 콤마 찍고 위치를 썼어요. 그리고 단수를 썼어요. 라고 하는 경우에 특이한 경우는 뭐냐면 앞에 있는 선행사만 받아주는 게 아니고 앞에 있는 그 문장 전체를 그리고 그 사실은 으로 받아주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장하는 경우가 모의고사 풀이에도 꽤 자주 나옵니다. 자, 그리고 계속적용법의 관계사를 콤마를 찍고 얘를 생략을 해버리면 동사 하나만 덜렁 나오는 경우가 있거나 주어 동사가 나온 다음에 잠깐만 접속사가 없는데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절대로 생략하지 않습니다. 자, 관계부사 있죠? 관계부사도 똑같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콤마 찍고 관계부사 이렇게 쓰면 끊었기 때문에 앞에 거랑 뒤에 문장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수식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했고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했어 라는 문장으로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접속사의 역할을 해주고 근데 거기가 어디에서 그랬냐면 뭐 언제 그랬냐면 왜 그랬냐면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해줄 겁니다. 자, 그래서 관계부사 앞에 콤마가 있다. 접속사 역할, 그 다음에 부연 설명해주는 부사적인 설명 들어가 줄 거고 특이하게도 when과 where에만 가능하고요. that은 아까도 안 됐죠? why나 how는 이런 식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when이라는 얘기는 그리고 그때에 라는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꿔서 사용하거나 where 그러면 그리고 거기서이기 때문에 and there 이렇게 받아서 설명해 줍니다. 이 친구들도 없어지면 접속사 역할을 해주는 친구가 사라지기 때문에 콤마를 찍었는데 왜 접속사가 없지? 이해가 안 되게 되겠죠? 생략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계속적용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이 콤마의 성격인데요. 이 쉼표는요. 끊고 연결도 해주는 기능이 없습니다. 끊는 거예요. 끊었고 내가 거기에 또 다른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시면 꼭 어떤 형태의 접속사라도 달아주고 새로운 문장을 시작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한국어에서 그런데 그래서 뭐뭐 했고 하는 식으로 그 말이 앞부분, 콤마 앞부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써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영어에는 그런 식으로 합해서 서술 구조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다 하고 콤마 찍고 새로 접속사 시작하고 그 뒤에다가 닫은 겁니다. 하지만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는 이미 그 속에 접속사가 들어있기 때문에 다른 형태를 쓰지 않고 그대로 출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들어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해석할 때 특히 뭐 어떻게 해요? 뭐 수식해요? 뭐 어떻게 해요? 뭐 그거랑 뭐가 달라요? 끊었기 때문에 따로 분리해서 순차적으로 앞뒤로 그대로 달아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저요. 남자 형제 한 명 있어요. I have a brother. 근데 그 사람은요 19 years old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여기랑 여기도 보시면 콤마 하나가 있고 없고 그런 차이이지만 이 친구는 수식으로 사용한 거고 이 친구는 끊어서 간 거죠. 나 남자 형제 하나밖에 없어요. 이 친구는. 저한테는 남자 형제가 딱 하나밖에 없고요. 그리고 걔가 19살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면 야 나한테는 19살인 남자 형제가 있고 그 뒤에는 모르죠. 19살인 형도 있고 23살인 형도 있고 3살인 남동생이 있을 수도 있죠. 그냥 19살인 남자 동생 혹은 형 한 명 있는 거고
얘는 정말 세상에 남자 형제가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이가 마침 19살인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걸 이렇게 안 쓰고요. 좀 분리해서 쓰고 싶어요 라고 하면 콤마, 연결, 새로운 주어, 동사 이렇게 바꿔주실 수 있어야 되겠죠. 저는요 꽃 좋아해요. 그래서 I like the flowers. 뭔가 보이는 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which my mom bought yesterday.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 엄마가 그거를 그냥 어제 사온 꽃이에요. 우리 엄마가 어제 꽃시장에 가지고 예쁜 꽃을 사왔어요. 제가 그 꽃이 그렇게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이렇게 하게 되면 불리하신 거죠. 나 그 꽃 좋아해. 그리고 우리 엄마가 그 꽃들을 어제 사왔어. 비슷한데요? 비슷하지만 하고자 하는 말에 초점이 다른 거예요. 엄마가 사온 꽃이 좋아요. 나 그 꽃이 좋아. 근데 그거 우리 엄마가 어제 사왔어. 하고 따로따로 얘기하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집이 되게 비싸요. The house is very expensive, which makes us surprised. The house, which makes us surprised, is very expensive. 그러면 뭐 되게 놀라게 비싼가 보다 라는 사실은 있지만 위의 문장과 아래 문장은 또 하는 말에 약간 초점이 달라요. 얘는 이렇게 수식 구조로 사용한 거죠. 야, 우리를 진짜 놀라게 한 바로 그 집은 진짜 비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과 그 집이 너무 비싼 겁니다. 어머 세상에. 그 집이 그렇게 비싸다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를 놀래켰다. 아니 저렇게 쓰러져 가는 집이 그렇게 비싸다고 일 수도 있고 비싼 줄은 알았지만 그렇게까지 비싸다고 해서 우리를 놀래킬 수도 있죠. 이 집은 그냥 우리를 놀라게 한 집이에요. 어떤 방식으로 놀라게 했는지는 우리도 잘 모릅니다만 우리를 놀라게 한 바로 그 집 있잖아요. 그 집은 진짜 비싸요. 수식으로 사용하고 얘는 그 집이 진짜 비싸더라고. 그 사실이 우리를 그렇게 놀라게 했어 하는 다른 문장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문장을 통으로 받아줄 때도 콤마 찍고 위치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적용법에서 단 하나만 기억해야 된다면 콤마는 연결하는 게 아니다. 콤마는 끊었다. 그래서 영어로 했을 때에는 항상 접속사 형태의 무언가가 등장해 줘야 된다. 그리고 앞문장과 뒷문장은 그냥 별개의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 콤마를 보시고 잠깐만 이게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너무 헷갈리는데 하지 말고 그냥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야. 얘는 얘고 뒤에는 그거야 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만약에 칸수가 좀 안 맞아요. 칸수가 늘어난 것 같아요. 할 때는 접속사와 대명사 형태로 다시 분리하는 것도 연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